안녕하십니까. 네, 제 9장 게스탈트 상담을 강의하게 된 박혜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인지행동 상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게스탈트하고 뒤에 현실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게스탈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변화는 개인이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제가 그때 한 번 더 이걸 활용하는 것 같은데, 변화, 도약 참 중요하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너무 많은 변화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번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조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보면 저희 주요 개념, 원리, 상담 과정과 기법, 사례, 공헌조가 비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길라잘 보면 게슈탈트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는가? 3번 당신은 지금 여기를 살아란 말의 의미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자, 눈을 감고 나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자, 어떤 사람은 심장 소리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 창밖 소리도 들리고 자, 숨도 크게 한번 쉬어 보시고요. 자, 오감으로 느끼거든요. 자, 눈을 감고 우선 어떤 소리가 들린지 보고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 피부에 이렇게 공기 저항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것도 느껴지는 친구도 있나요? 제가 그때 한 5년 전에 성신여대 김정규 교수님이라고 게슈탈트 학교에 갔습니다. 갔었을 때 처음 딱 갔을 때 눈을 감고 느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 다시 눈을 뜨고 방 전체를 다 보라고 했어요.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좀 알아차림 같이 느껴졌는데 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 다 바쁘고 또 지금 얼마나 과제도 많겠습니까? 근데 이 상담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하셔서 이 수업 시간 안에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게스탈트. 자, 이렇게 우선 많죠. 자, 보시면 게스탈트라는 용어는 독일어로 전체 또는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게스탈트 상담을 형태 상담이라고 합니다. 펄스는 게슈탈트란 부분이 전체로 통합되는 독특한 지각 형태라고 의미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지각 능력은 인간 유기체가 가장 지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조직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각에 의해 주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보고 그러므로 게슈탈트 접근에서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탕을 둔다는 점 실존적이고 게슈탈트 상담이 지성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것은 실존 철학에 따른 것이라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체의 움직임, 목소리, 자세 및 호흡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경험을 활용합니다. 아까 제가 눈 감고 얘기한 거 있죠? 목소리, 자세, 호흡이 느껴지는 거.
게스탈트 상담에서 개인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개인적인 책임을 스스로 수용해야 합니다. 게스탈트 상담의 기본 목표는 내담자 자신이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여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스탈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각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담자의 책임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게스탈트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에 가졌던 관심사나 현재의 관심사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며 내담자가 다른 사람이나 상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데서 생기는 느낌, 생각, 행동을 경험적으로 파악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상담자의 자발성을 강조하는데 내담자의 성장은 상담자의 상담 기법이나 내담자에 대한 해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 사이의 진실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비롯하여 유기체 심리학, 장이론, 사이코드라마, 실존 철학 등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에서도 도가와 선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된 상담 방법입니다. 게슈탈트 상담은 이렇게 많은 상담 방법과 시상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지만 그것들을 단순히 합쳐 진열해 놓은 백화점식 상담법은 아닙니다. 게슈탈트 상담은 외부의 영향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슈탈트 지금여기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총체적 경험 보시면 게슈탈트 목표, 현상학적, 진서 접촉, 역량, 최근 경향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펄스는 18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중류층 독일계 유태인으로 부모의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큰 누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펄스의 가족들은 펄스를 문제아로 기술했습니다. 1920년 정신의학 전공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 1926년 뇌손상 군인들을 위한 골드스타인 연구소에서 골드스타인의 조수로 일합니다. 1935년 남아프리카 정신분석 연구소를 설립해서 스머츠와의 만남, 1950년 굿맨 및 노라와 함께 뉴욕 게스탈트 치료 연구소를 설립, 64년 캘리포니아 빅서의 에샬런 연구소를 설립, 워크샵과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게슈탈트 치료를 보급, 70년 70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네. 자, 펄스는 현상학적, 실존적, 실험적 인간에 대한 가장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좀 보시면 다시 말해서 게슈탈트 심리학은 개체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환경 조건 및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면서 루엔의 장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감정 및 생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점에서 현상학적 실존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은 그 명칭처럼 인간의 삶에서 전체성, 통합,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게스탈트 상담에서 인간은 마음의 몸이 이분화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로서 기능하여 통합된 유기체로 보고 펄스는 인간 유기체에 대해 우리는 간이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이고 심장이고 뇌다. 그러나 이것도 틀린 것이다. 우리는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전체의 협응이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기체는 자기 내부 또한 주변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 완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기조절 능력이 형성된다는 의미로 인간의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자원이 다름 아닌 자기 안에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펄스는 자신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게슈탈트를 끊임없이 완성해가며 매 순간 경험하는 환경적 장에서 살아간다 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에서 자아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자신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믿으며 건강한 사람은 생존과 생계의 과업을 생산적으로 해나가고 직관적으로 자기 보존과 성장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인간은 현재 중심적이고 전체적이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잠재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전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육체, 정신, 환경 등의 단편적인 그 합으로 보지 않고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체의 합으로 이해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관은 이렇고요. 자, 마음과 어때요? 속과 겉이 다르면 정신분열 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마음과 어때요? 속과 겉이 일치해야만 되는데 우린 어때요? 아, 난 싫은데 앞으로는 좋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럼 분열이 오겠죠? 왜?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는 항상 지금 여기로 와야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 움직이는 전체적인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이 참 중요한데 그건 좀 이제 가다 보면 말씀드릴 건데 저도 자기 주장이 잘 안 됩니다. 상담을 전공했지만 자기 주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내 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안 해본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제일 건강한 삶이겠죠. 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때요? 뭐 간, 뭐 파, 뭐 뇌,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부분의 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인간관, 현재 중심적인 존재,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존재, 인간은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의 협응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저를 믿고 잠재력이 되게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스탈트 철학에서는 계산주의, 당위주의, 상태주의 있는데, 자, 계산주의, 인간관계를 거래로 생각, 당위주의, 경험에 의한 것을 일반화, 상태주의,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개념 게스탈트. 게스탈트는 전체, 형태 혹은 모습을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학자에 의해서 개체는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그것들을 각각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완결, 근접성,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제로 만들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게스탈트란 개체가 자신의 위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249페이지에 있어요.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한 이유는 욕구나 감정을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의 유의미한 행동으로 만들어 실행하고 해소함으로써 완결짓기 위함이다. 단, 개체의 욕구나 감정이 아니라 개체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처지한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그 환경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행동 동기로 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체는 게슈탈트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 건강한 삶이란 분명하고 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자연스러운 유기체 활동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함으로써 게슈탈트 형성이 실패하면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됩니다. 보시면 개체가 욕구나 감정을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의 유의미한 행동으로 만들어 실행하고 해소함으로써 완결짓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경과 배경이란 게 있죠. 정경. 어느 한순간 관심이 초점이 되는 부분, 배경, 관심 밖에 놓여 있는 부분, 게스타트를 형성합니다. 어느 한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정경으로 떠올립니다. 자, 정경과 배경에서 보면은 자,
특정한 욕구나 감정을 다른 것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서 행동 목표가 불분명하여 매사에 의사결정이 어렵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건강한 개체는 자연스러운 전경과 배경의 교체, 즉 전경으로 떠올랐던 게스탈트의 해소와 배경으로 후퇴, 그리고 새로운 게스탈트의 형성과 전경으로 출현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교체는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알아차림은 게스탈트 형성, 접촉은 게스탈트 해소와 관계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전경과 배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경은 전체적인 거고 전경은 포인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한순간 보면 어때요? 배경이 갑자기 전경이 되고 전경이 배경이 되고 그러니까 전경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놓였을 때도 어때요? 흐르게 지나가다가도 왜 어떤 욕구나 이런 게 탁 올랐을 때 어떤 기억이 내려올 때 그게 전경으로 확대경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각. 자각은 개체가 개체, 환경의 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 외적 사건들을 지각하는 체험합니다. 다만 이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은 유기체의 고유한 능력으로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도구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중요한 욕구나 감각, 감정, 생각, 행동, 환경, 자신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발견과 체험, 자기 행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음,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반응에 대한 인식이 포함됩니다. 건강한 개체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와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게스탈트 형성에 어려움이 없거나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접촉 경계 혼란으로 환경과의 교류에서 명료한 게스탈트를 실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적응 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자각은 그 자체로 치유적일 수 있고 충분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나 수용함을 의미합니다. 자, 접촉. 전경으로 떠오른 게스탈트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 접촉 경계. 접촉 경계 혼란, 접촉 경계, 내사 투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접촉의 개념에서 게스탈트 상담에서의 접촉은 전경으로 떠오른 게스탈트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로서 유기체의 환경 간의 창조적 교류 혹은 적응하며 변화, 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유기체는 접촉을 통해 존재하며 자각하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새롭게 적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5년 전에 성신여대 그 김정규 교수님을 만나러 가서 게슈탈트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웬만하면 세미나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구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강당에 가자마자 한 30명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뭔가요? 느끼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자꾸 유도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5명만 무대 위로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상담 전공자이고 하고 멀리서 있는 것보다는 저도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미해결된 과제도 나오겠지만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5명 중에 1명으로. 근데 이제 5명이 또렷이 앉아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서 제가 석사 졸업을 하고 제가 제 돈을 모아서 장가게 중국에 석사 졸업 기념 이제 졸업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선물 준다고 혼자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석사를 졸업하고 논문까지 통과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졸업 선물을 그것도 장가게 중국으로 갔는데 왜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나요?
근데 내가 왈칵 울었는 거예요. 왜 나는 즐거움을 즐겁게 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너무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꼭 선생님이 하는 말은 배추에 소금 뿌려 놓은 것처럼 푹 죽어서 하는 것 같다는 거. 그 기쁜 자기한테 선물 주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하기가 조금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테니 나한테는 편히 얘기해 하는데, 제가 너무나 그때 너무 울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살면서도 어때요? 제 얘기를 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제 얘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되게 빨리 하거나 막 이렇게 왜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허겁지겁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교수님이 내가 박 선생님 말을 들어줄 테니 천천히 즐겁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뭘까? 이건 뭐지? 그래서 게슈탈트를 내가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거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접촉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미해결 과제로 가면 좋겠네요. 자, 게슈탈트 접촉에서 보면 접촉 유기체와 환경이 만나는 장소를 접촉 경계라 하며 모든 심리적인 사건을 바로 이 접촉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경계는 유기체와 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한계를 정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유기체와 환경이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환경과 유기체가 상호작용함으로 있어 접촉 경계에서는 회피, 접근, 지각, 감정 등의 작용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게스털트 상담에서 건강한 개체는 접촉 경계에서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경계로 열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닫음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기능과 문제가 발생될 때 접촉 경계 혼란이 일어나 환경과의 유기적인 교류 접촉이 차단되고 심리적, 격리적 혼란이 생리적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접촉 경계 혼란으로 말미암아 개체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접촉 경계 혼란이 심해지면 경계가 매우 불투명해져서 마침내 신체 경계까지 흐려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게스탈트 상담자들은 모든 정신병리 현상을 접촉 경계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펄스는 접촉 경계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원인은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25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내사. 자, 개념은 개체가 권위자의 행동이나 무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동화시키지 못한 채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자, 사례. 여자는 얌전해야 하고 남자는 대범해야 한다는 가르침. 모범생으로서의 윗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자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자, 행동, 태도. 피상적이고 판에 박힌 행동, 조급함, 참을성이 부족,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 뇌사된 도덕적 명령들에 의해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싸우는 자기 고문 게임에 빠집니다. 병리적 문제는 경계장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 상담, 자기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다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내사. 네. 제가 내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살면서.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거, 석사 선물을 나한테 했는데도 막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자기 고문 게임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투사. 투사는 직면하기 힘든 내적 욕구나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들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 감정이나 욕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포함하여 부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미움, 질투심, 분노, 부드러운 감정, 자신감, 창조적 에너지 등 투사, 우리가 내 거를 저렇게 보는 거죠. 자, 행동 태도는 피해의식이 많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타인의 이목 및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심한 방어를 합니다. 병리적 문제는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며 중요한 원천이며 개체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는 중요한 장애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이면서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 및 욕구를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왜 내가 자고 싶지만 저 사람이 자고 싶으면 어때요? 저 사람 자고 싶은가 봐. 내 마음인데 저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죠. 투사. 그렇게. 자, 그러면 융합까지 하고 이제 1교시 좀 쉬다가 할게요. 자,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부부 또는 부모, 자식과와 같이 오랫동안 서로 길들여진 관계에서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얻은 완정을 깨트리려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암묵적인 계약 위반 상황, 분노, 짜증, 죄책감 등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고독감 및 공허함에 대한 공포를 피하고자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병리적 문제, 경미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며 특히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 자녀 관계가 원인이 됩니다. 상담,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는 자녀 관계에서 형성된 융합으로 인한 성격장애 환자들의 경우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사이에 경계를 그어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는 한편 부족한 자신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 상담이 필요하며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도록 나와 너의 경계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희 엄마는 융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족한 거를 딸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고 일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서적 관계 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1교시 좀 씻었다가 할게요.